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6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2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가 대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경자년 정해월에서 경자년 무자월로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글자 한두 자 틀리는데 비슷한 사주라고 해서 뭐 똑같은 삶을 사냐 뭐 이런 것들 질문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주는요 다 똑같고 글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사주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쌍둥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지는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같은 날 같은 생시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여러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사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있고요. 비슷한 직종에 근무를 할 수는 있고 성향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삶이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만나는 남자도 조금 다를 것이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집안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데서 잘 사는 데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삶 자체가 태어났을 때 삶의 바탕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라고 100% 똑같다라고 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 있냐면은 생각이 비슷하고요,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수는 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절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월이 바뀌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뭐예요? 일간을 알고 원령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원령 자체가 이렇게 정해월에서 무저월로 바뀌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바뀔 때마다 제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제때 이렇게 좀 공부를 학습을 해 놓으시면은 명리 공부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실수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대설 절입 시간은 01시 9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01시 9분이냐 아니면 그 이전, 예를 들면 01시 8분이냐에 따라서 01시 9분이 이전에 태어나게 되면은 대설 이전에 태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주 명식이 경자, 정해, 갑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설 이후 01시 09분부터 경자년, 무자월, 갑신일로 이렇게 월령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사주 명식이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명식과 간목이 자월에 태어난 명식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식을 보기 앞서서 오늘 24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24절기 우리가 농사 짓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제 절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절기는 음력 기준이냐 아니면 양력 기준이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24절기는 음력 기준일 것 같은데 이건 양력 기준이고요.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지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음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24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월 표시를 했는데 이건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적으로 이거는 양력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2월, 3월, 4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이라고 하는 것, 11, 12, 1월이라고 하는 것, 양력으로 말하는 거고요. 명리에서는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지를 이용해서 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월이라고 하고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그 다음에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 해가 넘어서 1월은 축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력하고 간지로 표현하는 거고 좀 달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양력 기준으로 하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1년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은 명리에서는 꼭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한 달 정도의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가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월은 초봄, 그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요. 진월 같은 경우에는 늦봄이라고 표현합니다. 4월은 초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하고, 묘월은 뭐라고 하냐면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유술월은 공이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신월은 초가을, 그래서 초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중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월은 늦가을로서 모추라든가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당이 되고, 자월 이제부터는 자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중동이라고 해서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축월은 이제 늦겨울이죠. 그래서 축월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인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은 이렇게 세 가지씩 인묘진월 봄, 사오미월 여름, 신유술월 가을, 해자축월 겨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고 목이 왕한 이런 계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하절, 즉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추절, 즉 가을이 되면서 금왕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동절이면서 겨울, 그 다음에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인묘진의 진, 사오미의 미, 신유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을 별도로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이걸 진술축미 내지는 진술축미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계월이라고 해요.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계자가 계자의 끝, 그래서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늦봄, 봄의 끝이 되는 거고요. 술월은 늦가을, 가을의 끝이 되는 거고, 축월은 늦겨울, 겨울의 끝이 되는 거고, 미월은 여름의 끝, 그래서 늦여름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표현하고, 이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환절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절기, 즉 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뭐예요? 진월은 인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리고 이 진술축미는 물론 이제 인묘진은 목이 왕하고, 사오미는 화가 왕하고, 신유술은 금이 왕하고, 해자축은 수가 왕하다라고 했지만, 진술축미만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은 목은 동쪽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화는 남쪽을 관장을 하고, 수는 북쪽을 관장하는데, 토는 어디를 관장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 즉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술축미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인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전에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수가 있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수가 있으며,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은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이 되겠고, 오늘 자월은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이 되려면 소환이 돼야 되겠죠. 소환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고, 다시
연이 바뀌고 월이 바뀌면서 다시 축월이 입춘이 된다라고 하면 연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도 같이 바뀌게 된다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입춘이 아니라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봐서 동지세수설이라고 해요. 동지세수설을 취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통설. 많은 사람들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입춘만 알면 안 되고요. 시간이 되실 때 동지세수설이라고 하죠. 동지가 왜 연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사주 명리를 볼 때는 입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과 월이 이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바뀌느냐. 이거는 뭐예요?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먼저 오는 절기로서 바뀌는 거고 뒤에 오는 절기는 월이 바뀌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우수가 되어 있고요. 묘월은 경칩충분으로 되어 있고 진월은 청명고구, 사월은 입화소만, 5월은 망종하지,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수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그 다음에 축월은 소환대한으로 이렇게 24일기가 배포되어 있다, 분할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 절기로 인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도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24절기를 이렇게 평면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거를 갖다가 구궁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궁에 놓고 이쪽 동쪽을 임묘진이라고 하고 저 위쪽을 사음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쪽 여기는 신유술, 그 다음에 밑에 쪽은 해자축 북쪽이 된다. 그래서 인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 곳곳마다 인월은 입춘, 우수,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 춘분,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 고구, 사월은 입하소만 이렇게 배속시켜 놨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면은 좋겠고요. 구궁변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건데 오늘 같은 경우 무자월 대설은 대설 절입 시간이 2020년 12월 7일 01시 9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기축월이 될 때는 소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올해 2020 경자년 소환은 2021년 1월 5일 12시 23분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년 달라지게 되겠고요. 인터넷이라든가 만세력 같은 거 여러분들 책자로 된 만세력도 있지만은 요즘 핸드폰으로 된 만세력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된 만세력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그 해당 날짜를 눌러보게 되면 절입 시간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명식을 풀어 보더라도 뭐 대설이 언제고 이런 것들이 만세력마다 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정도 인터넷을 검색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공부할 때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제가 오늘 대설이라고 했고요. 오늘 대설 절입 시간이 01시 09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1시 09분은 시간으로 따지면 자시에 해당이 돼요. 자시. 자, 오늘이 7일이죠. 7일이지만은 자시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 자시가 되냐면 전날 6일 23시 30분부터 이건 동경 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23시 30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표준시를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23시 땡땡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날 7일 01시 땡땡분이 우리나라
시를 적용했을 때는 이때가 자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표준시를 쓰지 않고 일본에 있는 동경 표준시를 미리 끌어다가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으로는 6일 날 전날 23시 30분이 되면 자시가 접어들게 되고요. 이때부터 시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가 뭐예요? 개미일이었죠. 개미일. 그 다음에 다음에 시간이 자시가 되면서부터 개미일에서 갑신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분들 이거를 갖다가 야자시설, 조자시설을 써가지고 6일 23시 땡땡분이 되면 아직 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바뀌지 않고 개미일로 시만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렇게 보면 사주 없는 사주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야자시 조자시설은 쓰게 되면은 사주를 잘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이거는 야자시 조자시설이라고 하는 학설은 쓰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23시 30분이 되면 자시가 됨으로 인해서 일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23시 30분 되면 개미일에서 갑신일로 바뀌게 되고 시도 갑자시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야자시, 조자시설은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설 절입 시간이 공한시 09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시 안에 들어가 있고요. 6일이 지나서 7일날 공한시 09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월이 정해월에서 무자월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7일날 공한시 08분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해서 사주를 풀게 되면 이렇게 사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한시 09분부터 이후의 사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 똑같지만 뭐만 달라요? 월만 이렇게 다르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자시라고 해서 야자시, 조자시설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주를 비교하게 되면 대설 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갑신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설 후에 태어나는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갑신일이 되는 것이죠. 격을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랬어요? 대립목으로서 생목이었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목이 아니라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 생목, 사목으로 나눠서 생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로 보고 사목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베어서 쓴다 이렇게 쓰는데, 사목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성목, 다 자란 나무. 그래서 다 자란 나무도 계속 살 수는 있잖아요. 죽은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성목이 됐을 때는 그때는 베어서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배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목이 되었을 때는 경금으로서 베어내서 즉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시켜 줘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겨울 같은 때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성목으로 볼 것이냐 생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봄이라든가 여름에 태어나는 간목은 대체적으로 생목으로 봐서 생장하는 나무죠. 봄에 큰 나무도 이파리가 튀우고 꽃을 피우고,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쯤 되면 사과나무를 피우죠. 사과를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내기, 이제 나무가 너무 노후화됐을 때는 베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성목으로 봤기 때문에 베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생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병화 개수로 쓰지만은 다 자란 나무, 즉 예를 들면 추절,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그것된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을 써서 잘라서 쓰거나, 내지는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죠. 나무가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요. 쓸데없는 가지를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특히나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여름을 지나면서 과실을 맺고 가을 되면은
필요 없는 이제 잔가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 없는 잔가지들을 전지를 해 주어야지만 그 다음에 또 과실이 열릴 때 필요 없는 영양분들이 분산되지 않고 튼실한 과실을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추동절에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목으로서 나무를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가을 겨울의 나무 쓸데없는 가지를 전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전지해 주는 가위나 칼은 뭐예요? 경금이 될 것이고요. 가위나 칼은 어떻게 됩니까? 잘 깔끔하게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잘 칼날을 예리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것이고요. 가을 겨울에 작업을 할 때는 뭐예요? 춥습니다. 춥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로서 또 따뜻하게 해줘야죠. 옷을 든든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업장 옆에다 따뜻한 난로 같은 걸 갖다 놓고 일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주배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간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격을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인가요? 정인격인가요?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런 정인격이 됩니다. 선생님, 자수가 양이고 얘가 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인이 되는 거고 이것이 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자의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글자의 음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 본기를 보기 때문에 양수인 간목이 양수인 해수를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근데 또 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목인 간목이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음수인 개수를 본 거기 때문에 이때는 편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정인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도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 안에는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있고요.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수 안에는 그 본기가 순수한 물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목이 있다는 거. 글자 안에 있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목이 해를 보면 수의 생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통근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여기는 수의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안 된다? 통근이 불가하다.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의 생조만 받을 뿐이지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땅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좀 약한 거죠.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튼튼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월의 간목하고 자월의 간목하고, 물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월은 장생이 되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지기가 되기 때문에 기적인 차원에서 물론 자월의 간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월의 간목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고요. 또 격을 취용할 때도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중의 인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쓰지 않습니다. 역시나 용신이라든가 격국을 취용할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곳 지장간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요. 일단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든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든 공통점은 뭐냐면 엄동설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죠. 공통점.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추절이라든가 동절의 간목은 뭘로 본다고 했죠?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조우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 명식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는 뭐냐면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것도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기라든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간목은 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또 한 가지, 경금을 단련하는 정도는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정화가 없고 그냥 단순히 무토가 있죠. 물론 이 무토도 지지에 뿌리가 없고요. 이 정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생시에서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좀 이따 그건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가 안 되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목이라든가 아니면 화를 봐야지만 목도 생기를 더 얻을 수가 있겠고요. 화도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이 경금도 여기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 이 사주는 그나마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뿌리 없는 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크게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을 좀 생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오늘 생시를 볼 때는 무조건 뭘 봐야 되냐고요? 그렇죠. 대설이라고 하는 절입 시간을 봐야 됩니다. 01시 09분이니까 6일날 23시 30분부터 7일날 01시 08분까지가 정해월이기 때문에 이 경자년 정해월 갑신일에서 쓸 수 있는 생시는 뭐밖에 없다? 갑자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야? 갑자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설 안에 대설이라고 하는 이까지만 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설은 뭐야? 자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요 명식은 자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간목이 다시 투출을 한 것은 나쁘지 않죠. 이 간목이 화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간목도 마찬가지로 해에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뭐냐면 화가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운전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술대운을 빼고는 뭐예요? 정해, 을류, 갑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년 운세가 썩 한습을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한습함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분들 대운을 볼 때 천간과 지지를 나눠서 정대운 5년은 좋고 해대운 5년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을 볼 때는 천간 지지를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대운이면 정해대운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대운에서라도 예를 들면 뭐 정묘라든가 정사라든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오게 되면은 정화의 힘이 좋지만 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지지에서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려오고 오기 때문에 저 정화는 들어오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술이다고 하면 병화가 술에 간신히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술토가 와서 수의 기운을 조금 절제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술대운은 그나마 조금 나쁘진 않다. 대운은 물론 이제 대운 안에 있는 세운에 따라서 그 희비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병술대운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왕이지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이 다시 많아져서 한습이 가중되니까 이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너무 수가 많은 거잖아. 이렇게 너무 평고한 사주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설이 지나도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갑자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주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겠죠. 갑자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없잖아요. 그죠? 무토는 있는데 이 무토도 지지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 없는 무토가 지지를 있는 수를 좀 제어하기는 힘들고, 또 무토가 있긴 하더라도 이 무토는 간목에서 극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에 의해서 설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세력 자체가 매우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정화도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마찬가지 똑같이 목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가장 좋은 생시로 볼 수 있는 건 원래는 병인시가 되면은 병화로서
조우하고 정화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중에 뿌리를 인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도 뿌리를 두고 병화도 인에 뿌리를 둬서 이 생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생시로 보였는데 이렇게 인신상중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거 근데 인신상중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신자수국을 하기 때문에 인신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예를 들면 뭐 좌우충이 된다거나 인신충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건 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시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정묘시 같은 경우가 차라리 정묘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는 정화가 살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는 그래도 세력을 얻지만 정화는 뭐예요? 순목의 생존을 받는 것은 정화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묘시를 선택하고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무진시 이거는 뭐냐면 자월에 지지를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토가 왕할 것 같지만 이건 토가 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일지에 있는 신금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중병화를 써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지육합으로서 지지육합이 되죠. 그래서 사신 합수가 됨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기사시도 좀 꺼리는 바가 되고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생시는 경호시 정도 내지는 아까 말했던 인신상충을 피한 정묘시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생시가 없다. 이거 선생님 좌우충 되지 않습니까? 좌우충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신금이 있기 때문에 수국을 형성해서 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를 좀 약간 억압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지언정 좌우충으로 인해서 오화가 깨지진 않죠.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대운에서의 생주를 받아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근데 공이 이명식이 됐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화운이 좀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뭐예요? 초년, 중년, 벌써 20, 10, 20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뭐냐면 좀 늦게 운이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편고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